네, 민영배입니다. 대책단이 출범하고 한 달여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정치검찰 사건 조작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참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성과도 꽤 있었습니다. 정말 아직 사무실 배정조차 받지 않으신 당선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희 제보센터에 제보해 주신 시민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대책단 활동의 시작을 가능하게 했던 단초를 제공하신 이화영 전 경기부사의 용기도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활동을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혹은 어쩌다가 이례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구나. 개별적인 검사의 일탈도 아니구나. 이건 또 수원재검에만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른바 정치검찰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 앞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선악에 대한 또는 법적 정당성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조차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도덕적, 법률적 정당성, 공정성 이런 데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향한 혹은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목표에 충실한 정말 그 사적 이해 집단의 끝판왕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사건 조작의 이른바 거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아주 다양한 수법을 동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현장 방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공문 표지가리 조작, 이게 도대체 검찰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제하지 않는 공문 A와 결제한 공문 B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게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한 공문으로 표지가리를 통해서 조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문 C를 생산하고 이 공문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재판 기록도 보면 조작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8월인데요. 당시 성남시청에서 사진 2451장을 확보합니다. 동영상도 물론 이때 확보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을 숨기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피고인과 변호사가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완전히 무력화한 위법행위거든요. 정말 그 사건 조작의 이 백미는 창작하는 겁니다. 없는 사건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건데요.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이 정말 저희들은 정말 경악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조선 아태평화위원회하고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했던, 특히 광물 쪽에 관심을, 히토류 쪽에 관심을 가졌던 나노스라고 있습니다. 이 나노스하고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간에 합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합의 문서에 보면 500만 불이 바로 이 사업, 그리고 이런 사업을 띄워서 주가를 조작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밝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그 합의 문건이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대북 송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을 지금 갖다가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이 방북비용이었다, 방북비용 대납 사건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요즘은 수원지검이 조용해졌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조용해졌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무슨 얘기 할 때마다 기록을 내놓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한 기록만 선택적으로 활용해서 사건을 계속 조작해 갔습니다. 거기다가 이 과정에서 이 조작을 위해서
이른바 회유 압박을 아주 세게 합니다. 그래서 모해 위증 교사가 명백한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그 조사나 이게 수백 명, 수십 차례에 이른다. 이건 아마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고요. 근래에는 뜬금없이 2018년에 이재명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신 시민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계좌 조회했다. 그러니까 이건 민간인 사찰을 한 겁니다. 조회했다는 사실도 근래에 밝혀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냈는데 왜 검찰이 갑자기 그 계좌를 뒤집니까? 어떻게 엮으려고? 이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건 조작을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정치검찰은 개선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쓰도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우선 대북송금 사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을 만들어서 내일 혹은 하여튼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고 오늘 그 마지막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은 이성윤 팀장님께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더더욱 이 활동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조작의 흔적들이 많아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주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개원과 동시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 추진할 거고요. 그 설명은 조금 더 해주시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검찰 정상화, 사실 저는 검찰이라는 말이 계속 필요할지, 검사라는 이 직위가 계속 필요할지, 이거 헌법사항이어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결국은 수사기소 완전히 분리하고 그리고 공소청이든 수사청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이런 게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당의 원내에 지금 검찰개혁 TF가 생겼고 또 지금까지 검찰 대응하는 정치검찰에 대응하는 여러 조직들이 있어서 이것도 조만간 정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위가 있는데 그 특위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책임을 맡아서 조만간 할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 그 특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성안이 지금 됐기 때문에요. 이 논의를 좀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 드리고 계속. 네.